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엑스파일 한원장입니다. 저도 이제 한원장이 익숙해졌는데요. 4월 들어서 두 번째 방송이네요. 너무 오랜만에 송출되는 방송이라, 혹시, 야, 이렇게 해서 밥 먹고 살겠냐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네, 공백이 있다 보니까 다시 진행하게 마음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고요. 그래서 하다 말면,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한만 못하다?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걸, 마음 깊이 절감했습니다. 제가, 참 소심한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방송하는 게 좀 주저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동안에 방송 협조를 부탁드린 몇몇 분이, 사정상, 어, 미룬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양하시면서 조금 순조롭지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업무도 바빴고요. 거의 한 달간 감기를 앓아서 목소리 안 나오는 날도 있었고, 좀 그랬어요. 그 와중에 지난주에 김 PD님과 또 짬짬이 통화를 했었는데요. 부동산 엑스파일 카페에 한 청취자분이 글을 올려주셨다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왜 전설의 영어방? 빌 포터 이야기 아시죠? 뇌성마비 장애인인, 그분. 네, 방문 판매원이었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인내의 아이콘이죠, 빌 포터가. 빌 포터를 읽게 한 그의 어머니가 정말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글을 올려주신 청취자분과 또 동의로 지지를 보여준 청취자분, 그분들이 제게는 바로 빌포터의 어머니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관심 있는 에피소드 한 편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다른 에피소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인내하며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네, 지속적으로,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재테크, 즉, 부를 이루는 기술, 이 기술을 시리즈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뿌리가 되는 거, 또 기둥이 되는 거, 또 열매를 맺는 것, 이런 걸 해서 총 3편으로, 나름 제목은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3편 정도, 구성을 해 보겠고요.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 이야기 많이 돌아다니죠. 참 이래저래 멋있다고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 말에 청취자분들은 공감이 되셨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래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을 저 따위로 하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결심이 부족해서 실패한다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심은 머리에 있는 생각을 우리 마음으로 내려보내서 그걸 더 굳게 하고 그 굳은 결심, 그 결정이 내 마음에서 몸으로 이제 옮겨가서 몸이 움직이도록 하는 게 아닐까요? 예전에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어떤 강의였어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아니라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래요. 한 30cm, 키가 많이 크고 목이 긴 분들은 좀 더 되겠죠. 전 짧아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한 30cm 정도 되는, 그것이 가장 먼 거리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합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분석과 연구와 또 결론에 도달합니까? 그런데 그걸 마음으로 가져가서 어떤 리스크라도 감수하고 실천하겠다고 결심한 적은 있나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그 한국의 뭐 토지 컨설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또 진행하고 또 느낀 게 좀 많았고요. 또 이제 어제까지 마무리한 또 업무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각각 사업자들이시니까 그분들의 직원들도 만났고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은 정말 생각이 다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느낀 걸 제가 감정적인 거 다 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두 고객분들 모두 사업하시는 분들이고요. 사업장이 당연히 있으시고 또 어렵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 관련 업계에서는 아주 손꼽히는 매출을 달성하셨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 사업에 굉장히 이제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고 또 삶에도 성공을 이루셨죠. 우리와 다릅니다. 생활비 연연하지 않으시고요. 가정도 왜 그러잖아요. 막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아름답고 부부관계도 아름답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이런 가정들 있잖아요. 뭐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분들, 그런 가정을 이끄시는 분들. 그래요. 이분들이 단순히 열심히 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에 도달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지금 이렇게 두루두루 갖추고 계실까? 그분들과 나는 무엇이 다를까? 이렇게 좀 고민해 보게 되었어요. 좀, 아무튼 업무 진행하면서 마음이 많이 어려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생각의 차이 때문이었어요. 예전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저는, 제 판단이 옳다. 그들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약간 폄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성이 됐고요. 그분들의 어떤 태도, 언어 습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저의 또는 또 우리들의 생각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와 좀 다른 거 그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너무 많이 정리하면 힘들잖아요. 세 가지. 첫째, 부자들은 자신들의 장점을 분명히 인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자들은 남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자들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결론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제가 1, 2, 3으로 또, 세 가지로 요약 정리를 해봤어요. 부자들은 자신들의 장점을 분명히 인지합니다는 1. 부자들은 자신들의 장점에 집중합니다. 2. 위임할 줄 압니다. 3. 불필요한 노력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자들은 남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를 정리하면 1. 부자들은 남의 판단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2. 자신들의 중심에 더욱 집중합니다. 3. 삶의 우선순위와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부자들은 욕심내지 않습니다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1. 부자들은 자족할 줄을 압니다. 2. 사업 영역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3. 겸손하게 지킬 줄 압니다. 왜 이렇게 정리했냐고요? 첫 번째, 부자들은 자신들의 장점을 분명히 인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장점도 분명히 인지합니다. 그래서 위임할 수 있거든요. 위임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불필요한 노력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니 에너지 낭비가 되지 않고요.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커밍아웃, 고백하자면, 저는 이렇게 사실 어떤 백과사전 같은 유형의 사람이거든요. 뭐 컨설팅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는 게 많아야 하고, 또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대인관계 스킬도 좀 있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 다양한 직업군,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원했든 원치 않았든, 아무튼,
제가 그때그때 선택을 했겠죠. 좀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이쪽 저쪽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백과사전 같은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과사전 보고 감동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 백과사전에 기승전결이 있던가요? 제가 추구했던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업무를 잘 하려다가, 애초에 세웠던 그런 꿈? 목표? 뭐 이런 것도 잃어버린 거예요. 뭐 잊어버렸다, 깜빡했다, 이러면 뭐 기억해냈다는 얘기겠죠? 또 기억해낼 수 있다는 얘기겠고. 그런데 왜 잃어버리면 도무지 어디에서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저도 또 여러분도 도대체 어디에서 꿈을 잃어버렸을까요? 단순히 세상이 부자가 되려면 그 재테크를 해야 한다고 막 하니까 우리 본질은 잊어버리고 기술에 집중해서 이렇게 그 기술을 익히기에만 급급하지 않았을까요? 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두 번째, 부자들은 남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남의 판단에 자신을 의지하거나 남의 판단에 따라 자신들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판단으로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어떤 중심에 더욱 집중할 줄을 압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집중할 줄을 알고, 나와 남의 경계선, 삶의 경계선, 업무의 경계선, 관계의 경계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에게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자신들의 삶을 지켜나가는데 필요한 것에 더 집중을 합니다. 누군가 주변을 도울 형편이 되는데도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들은 자기들의 것을 희생할 줄 알지만 자신들의 삶을 무너뜨리진 않습니다. 저는 부도덕한 부자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서 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돕지 않는다고 비난을 합니까? 나부터 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나만 하면 됩니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죠. 그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선의 각도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뿐이거든요. 세 번째로 부자들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족할 줄을 압니다. 누군가의 충동질에 또는 조금이라도 영향 있게 보이려고 또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쓸데없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며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충분히 아주 충족하게 누리고 지킬 줄 압니다. 그래서 감당할 위험 이상의 범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분야는 위임하고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세상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집이든 사업이든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합니다. 월세 지불할 비용으로 대출금을 갚겠다고 생각하죠. 사업하면 대출 갚을 수 있을 줄 압니다. 막연하죠. 막연합니다. 월세를 지불하다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보증금 가지고 더 작은 곳에서 재기를 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감당하다 어려우면 가진 것마저도 빼앗깁니다. 사업을 하면 성공하기도 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더 큽니다. 왜 남들은 실패를 해도 나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까? 누구나 가는 길로 왜 나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어디서 나온 거죠? 나도 그 길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가진 범위 안에서 사업해야 합니다. 가진 범위 안에서 작게 시작하십시오. 스티브 잡스도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했다죠. 차고에서 시작했다고 마인드가 차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에 널린 저렴한 재테크 기술에 우리를
휘둘리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까? 누구든지 넘어진 그 자리를 짚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는 법이죠. 일어서지 않고 걸을 수 없고 뛸 수 없습니다. 일단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려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나는 도대체 어떤 스탠스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래사장에 있는 건지, 갯벌인지, 논두렁인지, 밭두렁인지, 콘크리트 아스팔트인지,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주저앉았는지, 낙심해서 주저앉았는지, 또는 지쳐서 쓰러진 것인지. 늦은 때는 없다고 하죠. 왜 좌절하죠? 저도 이제 곧 50이고 또 60을 금방 바라보고 가겠죠. 50이 되고 60이 돼서 소망이 없을까요? 100세 시대라고 말하죠. 저도 생각해보면 40년, 50년을 앞으로 더 살면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40년, 50년을 더 살면 어쩌려고 조언을 듣지 않고 왜 남에게 휘둘리기만 합니까? 이 조언이라는 게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런 걸 다 중시하는 거예요. 이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요, 내면의 중심에 집중해야 하는 거거든요. 중대한 결정을 다들 앞두고 계시죠. 늘. 네. 어떤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하는 그 기로에 있죠. 우리 잠시 침묵해 볼까요? 침묵해야 합니다. 내 중심이 미세하고 그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래, 두렵지만 해보자,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니까요. 주변 사람이든 상황이든 기다릴 수 없다고 소리를 칩니다. 난리를 치죠.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이거 아니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이게 얼마나 큰 기회냐고 막 소리를 치죠. 그래도 나는 내 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상황은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 부자들의 마인드, 나와의 생각의 차이,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게 대표적이지 않습니다. 더 많은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그 부를 잃은 이분들, 자기의 중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본인들의 가진 역량 알고 계세요. 역량만 알고 있을까요? 단점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임합니다. 우리 그 생각의 차이를 일단 인정하고, 이 재테크가요, 남들한테 휘둘려서 재테크 되지 않습니다. 일단 생각의 차이 인정하는, 그리고 나의 중심에서 어떠한 목소리를 내는지, 내 중심은 진짜 무엇인지 생각과 판단을 중지하고, 중심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 삶에 조언하는, 그 목소리에 집중하는 우리 부동산 엑스파일 청취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장이었습니다.